아. 자, 그러면은 음함수 미분법 쪽으로 갈게요. 매개변수 미분법은 정말 많이 볼 게 없습니다. 문제 자체를 일부러 되게 간소화해서 만들어요. 매개변수 미분법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여기서 마지막에 매개변수 함수를 억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애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단은 기출문제 쪽에서는 이쪽의 풀이가 딱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 없이 나오게끔 되니까 매개변수 미분법은 크게 지금 당장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고난이도 나왔을 때 그때 더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음함수 미분법으로 좀 가볼게요. 음함수 미분법은 일단은 한 문제만 먼저 좀 잠깐 풀어볼 건데 28번 먼저 해보면 좋고요. 요거는 그냥 설명 안 할 겁니다. 30번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30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바로 안 되면 28번 한번 먼저 풀어봐봐요. 공식이 어떤 공식이지? 그게 맞아요. 사실 그게 최선이에요. 이따가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할 건데 그래프 가지고 푸는 거랑 함수 가지고 푸는 거랑 다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로 다 정리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공미분이지. 그치? 맞아. 자, 30번만 푼다 그랬는데 28번 지금 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분법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미분법만. 자, 이거 1,4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해봅시다. 뭐라고요? dx분의 dy가 1,4인 지점에서의 그 기울기만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단계는 y눈으로 나타낼 수가, 아이고, 이거네. y제곱이네. 얘는 y눈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되게 지저분해요. y눈으로 나타내려면. 함수로 만든 다음에 함수 미분법 써도 되기는 합니다. 대수함수기 때문에. 2차까지는 완전제곱식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요.
그냥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마다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고, 그럼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5x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어차피 뭐 개수는 따로 빼도 됩니다. 11을 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얘는 결국 뭐예요? 그냥 2x로 나오죠? 얘는 5는 어차피 상수니까 냅둔다면은, 앞으로 뺀다면 x, y 곱의 미분법이죠? 곱의 미분법. 그래서 x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근데 y 프라임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x, y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얘는 마치 y가 그냥 x에 관한 함수인 상태로 본다면, 그죠? y도 x랑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x 곱하기 fx의 곱미분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y 플러스 xy 프라임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xy 프라임. 자, 그러면 얘는 2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죠? 뭐 말 맞다나 뭐 dx분의 dy 만들어가지고 y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편하게 얘는 2y제곱 합성함수의 미분이구나. 그래서 2y제곱 미분하면 4y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빵이고요. 빵. 이 y 프라임이 지금 dx분의 dy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x 플러스 5y 플러스 5xy 프라임 빼기 4y y 프라임이 빵이니까 얘는 우리가 y 프라임으로 묶어줘야만 되겠죠? 그쵸? 이때 y 프라임이 있는 애들만 정리해 봅시다. 그럼 y 프라임으로 묶으면 5x 빼기 4y,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5y는 빵. 우변 넘기고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y 프라임은, 이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인데 그거를 5x 마이너스 4y로 나눈 상태네요. 요게 지금 dy dx. 그쵸? dy dx. 그걸 5에다가 1,4에다가, 그쵸? 1,4에다가 집어넣으면, 그쵸? 그 지점에서의 dy dx, 그죠?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5, y에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분자를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y에다가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1분의 마이너스 22니까 그냥 기울기가 2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괜찮죠? 그쵸? 뭐 물론 여기서 답까지 구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1,4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1,4를 지나가면서 그 지점의 기울기가 지금 2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맞아? 기울기가 2? 그냥 한 2 정도로 갈게요. 기울기가 2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몰라. 이게 대충 봐요. 그냥 상관없으니까. 모르는 그래프입니다. 뭐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쟤는 쌍곡선이네요. 쌍곡선. 쌍곡선이라서 쟤 비틀려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1,4인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지금 2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제 그래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이거는 10년 전 교육과정 1차 변환까지 알아야 돼요. 1차 변환까지. 팽열과 그래프.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놓고 본다면 1,4를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2짜리구나. 한마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면서 1,4 지나가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0,2가 y절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x절편. 그러니까 지금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거 해달라는 거죠.
답이 1이에요. 그렇죠, 1.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30번도 좀 가볼게요. 아, 여기 지워도 되나? 여기 지워도 되겠죠? (30번은)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2의 xy제곱, 이거의 위에 점 a,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요. 이 미분에서 dx분의 dy, 그러니까 dy dx를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미분하는 거밖에는 없죠. 자,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y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3y제곱인데 y 프라임 속미분. 그렇죠? x 아니면 다 합성함수예요. 괜찮죠? y 프라임. 문제는 얘예요.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미분하면은 일단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함수가 xy죠? 속함수가 xy. 그 속함수에 대한 미분이 별도로 곱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함수가 또 곱미분이에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답 나온 친구들은 잠깐 다른 거 풀고요. 만약에 좀 안 되면은 좀만 더 고민해보고 있읍시다. 그게 최선이긴 해요. 꼭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가 이따가 세 가지로 풀어줄게요. 세 가지? 두 가지? 오케이. 이게 될까? 그치,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자, 음함수 미분법은 되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스텝 1은 확실히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스텝 3는 일단은 제끼고 넘어갈 거예요. 참고로 저기 월토반에서도 이걸로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월토반에서 35번 설명했다가 한 3분의 2가 정신을 잃었어요. 진짜로 멘탈이 박살을 나는 바람에 그냥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연습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 요거 단원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개별 맞춤으로 갈 거예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 위주로 움직이고요. 수능 준비 위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원수 2를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화이팅! 아마 이게 진도 다 끝나는 게 오늘은 못 끝날 것 같고요. 토요일 날 아마 뒷부분 역함수 미분법 조금 남은 거 마저 마무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만 해서 아마 해본 사람 있을 텐데, 그죠? 기본 유형 테스트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중간고사 범위의 유형들마다 한 문제씩 다 들고 올 건데 그게 대충 한 100문제 정도 돼요. 100문제 넘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문제다. 그러면은 테스트 시간은 몇 분이냐? 미안, 100분이에요. 딱 어느 정도 수준 문제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센 대표 문제들. 그런 거 하나씩 다 들어가요. 모든 유형에서. 한마디로 1분당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100분으로 나왔다. 고민할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할 바에는 그냥 틀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왜?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 문제랑 똑같은 유형에 두 문제가 추가돼서 세 문제가 오답으로 나가요. 똑같은 유형에 두 문제가 추가돼서.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만약에 100분 동안에 50문제 풀어서 맞았다. 그럼 50개가 틀렸겠죠? 오답이 150문제예요. 오답이 150문제. 그러니까 앞에 거 꼼꼼하게 푸느라고 뒤에 한 30문제 못 풀었다. 오답이 90개가 나오겠죠? 앞에 거 다 맞아도. 그래서 싹 다 제한 시간에 빠르게 푸는 거.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보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은 유형 체계가 빵꾸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용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본 유형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100분 동안 집중력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다채로운 게 목적입니다. 3개씩. 아마 다음 토요일 날에 이거 뭐 역함수 미분법 조금 남은 거 하고 나면은 이거 볼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보고 나면 아마 내고 가면 될 거예요. 예. 아, 토요일인데 일요일. 월터반은 토요일 날 보게 될 거라서. 자, 아무튼 그러면 이것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3y제곱 y 프라임 2의 xy제곱에다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y 프라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이거 기울기고 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솔직히 이게 유형 4번 스텝 1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골라라 그러면 나는 30번이야. 솔직히 제일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쵸? 이거 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 전개에서 y 프라임 묶어야 돼요. 그쵸? 전개에서. 그러면은 a, 0에서의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y 프라임을 묶어놓고 a, 0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3x제곱, 그냥 여기다 a, 0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다, 그냥 여기다 a, 0 집어넣자. 전개해서 묶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일단은 첫 번째 a, 0이 2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a, 0을 집어넣어 볼게요. a 세제곱 빼기 0 세제곱은 2의 a 곱하기 0. a 세제곱이 1이네요. 그쵸? a는 1. 그쵸? 실수값이 1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에 a는 실수라는 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허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평가원이 사실 주장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런 곡선 위의 점이라고 얘기했죠. 곡선, 한마디로 실수 좌표계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곡선 상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A 값은 실수다라는 게 배경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밖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식에도 마찬가지로 1,0을 집어넣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x에다가 1, y에다가 0. 뭐야, 그럼 얘는 그냥 빵이죠? y 프라임이 통째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얘는 2에 0제곱이 되겠고 y는 0, x는 1. 그쵸? 1,0인 상태. 그래서 3은 1 곱하기 y 프라임이네요. dx분의 dy 1,0인 지점에서의 길기가 지금 3이구나. 그래서 b는 3이고요. a는 1이에요. 답이 4가 됩니다. 그쵸? 이거 잘 해야 돼요. 이거 곱의 미분법까지도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다 됐겠지? 우리도 잘 됐죠?
하하하.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미분법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좀 싹 다 지우고 갈게요. 어차피 역함수 미분법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뭐 앞에 목세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법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쟤네는 정말 다 기본이잖아요. 정말 기본이에요. 그 활용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역함수 미분법은 그 자체로 이미 활용이에요. 얘는 그냥 무조건 수능 시험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역함수 미분이건 적분이건 무조건 나와요. 절대값 미분 적분에 관련된 거, 적분은 당연히 뭐 넓이니까 중요하고요. 절대값 미분, 역함수 미분 둘 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역함수 미분법에서 뭐 쓸데없는 얘기가 잠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역함수를 미분하려면 이제 역함수가 이제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역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거스를 역자죠. 반대죠. 반대함수. 뭐냐면 정의가 정의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 뭐 정의역과 공역이 셀 수 있는 것들 딱 이산적인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럼 뭐 1, 2, 3, 1, 2, 3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 그럼 함수 되죠. 뭐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니까. 왜냐면 지금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니까.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떤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약간 조금 물하고도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정역이 산 꼭대기고요. 공역이 산 아래쪽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1번 뭐 저기 불암산 꼭대기에서 물 내려오는 건 어디로 간다? 그죠? 미안해. 여기 도봉산 꼭대기에 있는 물은 어디로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 역함수는 뭐예요? 반대로 가는 함수잖아요. 반대로 가는 함수. 물이 산으로 갈 수는 없는데. 잠깐만. 근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역류하면은 물이 거꾸로 흐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높이가 이제 이쪽이 더 높아진 거야. 이쪽이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올렸다고 칩시다. 이쪽이 물이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물 높이가 바뀌면 경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로는 그대로인데 가는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니까. 그래서 1이었던 게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정의역이 무조건 물이 더 높은 거예요. 이쪽이 정의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고 얘가 공역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의 엄밀한 정의를 정의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보통 우리가 정의역에 관련된 변수는 뭘로 잡아요? x로 잡죠? 공역의 변수는 뭘로 잡아요? y로 잡아요. 쉽게 말하면 x랑 y 바꾼 함수예요. 괜찮죠? x랑 y를 뒤바꾼 함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x, y가 fx상에 존재하는 점이다.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을 바꿨다. 그럼 이 점마저도 x, y가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반드시 y는 x에 대칭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f 인버스 x는 반드시 y는 x에 대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정의가 y는 x에 대칭인 함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걔는 나타나지는 현상에 불과한 거고 엄밀하게는 정역과 공역을 바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도 결국에는 함수잖아요. 함수는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나와야 되니까 1, 2, 3도 무조건 대응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가 이 화살표를 받을 때 하나당 하나씩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애도 하나씩 주고 받는 애도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존재 조건,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1대1 함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력이 다 치역이 돼줘야 돼요. 왜? 여기에는 공력들이 다 화살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때요?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는데 역함수가 됐어. 반대로 가는 함수야. 얘가 정역이 됐잖아요. 4가 갈 데가 없어요. 난 어디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함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화살표를 받은 애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공력들이 다 치역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만 이때 1대1 함수는 연속함수인 경우만 놓고 본다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는 없죠.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함수인 애들, 예를 들면은 요런 애들, 그쵸? 증가함수인 애들은 역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y는 x에 대칭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반드시 어때요? 역함수와 정함수들이 y는 x에 대칭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교점이 전부 y는 x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런 증가함수들이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울기가 양수로 나옵니다. 등호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0 플러스까지만.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감소함수는 어때요? 감소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감소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뭐 마이너스 x세제곱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역함수가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죠. 어차피 뭐 1대1 되는 거 맞으니까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건 역함수. y는 x에 대칭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음함수 나와요. 그렇죠? 음함수는 함수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증가함수가 다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교점이 다 y는 x에서 나와요? 아니. y는 x에서도 나오는데 y는 x가 아닌 지점에서도 교점이 나옵니다. 증가함수는 정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전부 y는 x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y는 x가 아닌 다른 데서도 교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킬러 문제도 있어요. 자, 이때 반드시 만약에 y는 x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 교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y는 x에 대칭된 다른 지점에서 또 교점이 나와요. 무조건 세트 메뉴로 나와요. 왜? 아니 뭐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한다? 아, 그럼 fx가 x로 나오겠죠. 그쵸? 아, 왜냐면 양변에다가 f 합성해도 되니까 1대1 함수니까 무조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쵸? 반드시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때 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요? 내가 만약에 x라는 값을 f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f에 집어넣었으니까 fx가 되겠죠? 그럼 반드시 역함수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여기 f 인버스에다가 fx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함수 역함수 합성하면 항상 x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1, 2, 3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1이 1로 간다. 그러면 합성해도 무조건 1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건 다 y는 x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 집어넣는데 2가 아닌 걸로 나왔다. 그럼 다시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돌아와야 돼요. 2가 3으로 가는데 3은 2로 가요. 감소죠? 그렇죠? 반드시 2,3 나오면 3,2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게 역함수의 완벽한 정의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역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미분하겠느냐? 자,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상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 그냥 쓸까? 이쪽에다가 f 인버스 x를 gx라고 할 때 g'x에 관련된 미분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합성하면 x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엄청 얘기했었죠? 이거 그렇죠? 정함수와 역함수는 합성하면 반드시 x 나온다. 역함수 미분법은 합성함수 미분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치환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들은 치환 처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얘는 f'gx 곱하기 g'x는 1이지 않냐? 그러니까 g라는 함수의 미분은 f'gx분의 1이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fx가 만약에 탄젠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딱 x가 0부터 2분의 파이밖에 없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f 인버스 x가 gx라고 할 때 g'1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풀이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돼요. 그래프 가지고 풀어도 돼요. 근데 얘로 정리하면 다 끝나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F랑 G는 합성하면은 1 나오겠지. X 나오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G'X는 결국 F' gx분의 1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G'1은 F' G1분의 1이 될 텐데 우리는 이 G1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G1 값을 모르니까 통으로 생각해 볼게요. 얘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G1이 A면 반드시 FA는 1이에요. 괜찮죠? 반드시. 왜? 만약에 G1이 A라고 했을 때 얘를 F에다가 합성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 나와야 되겠죠. 어차피 1대1 함수일 텐데. 그렇죠?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게. 근데 정함수, 역함수 합성하면 맨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가 A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예요. 근데 F에다가 A 집어넣은 거는 탄젠트 A죠. 탄젠트 A가 1일 수 있는 거는 4분의 파이밖에 없죠.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1 나올 수 있는 게 4분의 파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얘는 F' A가 지금 4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F' 4분의 파이분의 1. 자, 그래서 지금 이걸로 F'X를 구해보면은 시컨트 제곱 X이기 때문에 얘는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분의 1이 되겠고 얘는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그래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식만 가지고 보는 세 번째 건 따로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그래프로 보는 풀이 방법은 내가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2분의 파이까지밖에 없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은 나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y는 x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역함수는 대략 이렇게 나올 겁니다. gx. 그렇죠?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g'2의 값을 구해달래요. 대충 한 요 정도, 얘 지금 파이가 3.14 어쩌고저쩌고니까 1.5 정도 되겠죠? 대충 한 요 정도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구해달라. 그쵸? 1, 얼마인지 몰라요. G1.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칭성 이용하자. y는 x의 대칭이죠. 좀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G1, 1이에요. 그쵸? 잠깐만. 얘 지금 탄젠트 x인데 탄젠트 x가 함수값 1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4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G1이 4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4분의 파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 다음에 1, G1에서의 기울기 둘이 어때요? y는 x에 대칭되죠.
y는 x에 대칭된다면 기울기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1 나와요. 왜? 자, 쉽게 한번 직선 가지고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x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1 증가할 때 2 증가하는 애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본다면, 그쵸? 지금 이 위에는 1,2라는 지점이 사실상 2,1로 가겠죠? 그럼 y는 x에 대칭된 직선은 얘인 거예요. 2분의 1x. 괜찮죠? 당연히 둘이 기울기가 어때요? 딱 역수관계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a였으면 얘는 a분의 1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기울기 곱이 1로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조건 합동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칭이니까. 괜찮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1, 그 다음에 F'4분의 파이. 얘가 그냥 1이구나. 곱하면. 그쵸? 왜냐면 둘이 역수관계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럼 G'1에다가 F'4분의 파이? F'X가 이거니까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세컨트 제곱 4분의 파이. 그럼 G'1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2네. 그쵸? 2죠? 그래서 G'1은 2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수식만 가지고 가는 새로운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은 fx가 탄젠트 x예요.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역함수 구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역함수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돼요.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얘기한 거 x랑 y를 뒤바꾸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y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함수값이 공역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역함수를 구한다? 그냥 x랑 y만 바꾸면 끝나요. 얘가 역함수예요. 괜찮죠? x랑 y 바꾸면 그냥 역함수입니다. 다만 얘가 y눈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걸 y눈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등과정에서는. 대학과정에서는 이걸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역함수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아크탄젠트 x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미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풀 필요는 없고요. 이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면 돼요? 이 y''만 구하면 되죠? 얘랑 y는 gx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지? y눈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럼 음함수 미분하면 되죠. 괜찮죠? 이 양변에다가 x로 미분해도 되고요. x로 미분하면 1은 시컨트 제곱 y 곱하기 y'이에요. 괜찮죠? 그럼 y''은 뭐예요? 코사인 제곱 y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우리 언제 값을 보고 싶은가요? G'1. 그럼 y'. x가 1일 때. 그쵸? 그럼 코사인 제곱 y. 언제? x가 1일 때요. 왜냐면 지금 얘는 gx에서 x가 1일 때 기울기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잠깐만. 이 식을 끌고 오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요. 역함수는. 그럼 얘는 지금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y 4분의 파이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x가 1일 때는 y는 4분의 파이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로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꼭 x로 미분해야 돼요? 난 y로 미분하고 싶은데 y로 미분해도 돼요. 다만 그럼 얘는 좌변이 x를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y dx인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y로 미분했으니까 시컨트 제곱 y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dy dx가 코사인 제곱 y예요. 그렇죠? 뒤집으면 되니까 역수.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결론은 푸는 거 똑같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을 때 해도 돼요. 수식이 있을 때는 역함수를 구해서도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식도 안 나와 있어도 되고요. 그냥 도함수 아니 미분계속값만 알고 있어도 얘는 다 끝나요. 진짜로. 그래서 모든 킬러 문제, 역함수에서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들 이걸로 풀려 그러면 이제 멘탈 박살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로 다 끝장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경 지식으로 있기는 해야 됩니다. 있기는 해야 돼요. 다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얘가 최선. 얘만 잘하면 돼요. 얘만.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해. 37번 하나만 후딱 하고. 아, 미안해. 미안.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아, 37번. 진짜 금방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스텝 2부터 잠깐만 좀 나갈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역함수 미분법 저기 스텝 4까지 몇 개 해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그치. X, Y 바꾸면 그냥 그대로 역함수예요. E는 옮기는 게 아니지. 안 되지. X랑 Y만. 그래서 X는 탄젠트 EY. 오케이. 엄마는 결제하러 가셔야 되는데. 지금 데스크에서 와달랬는데. 그래요? 저 끝나고. 그래? 네. 알았어. 오케이. 자, 미안. 요거 후딱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꾸 내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미안. 자, 우리 지금 G'1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FGX가 X. 그죠? 요 1번 풀이 위주로 연습하고 요 정도 문제는 1, 2, 3번 다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F'GX 곱하기 G'X는 1. 그래서 G'X는 F'GX분의 1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려고 한 G'1은 F'G1분의 1. 그쵸? 자, 그러면은 G1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나는 A로 잡았어요. 그러면 반작용으로 F에다가 A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겠죠? 근데 FA가 탄젠트 2A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A가 지금 4분의 파이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2A가 4분의 파이로 나와 1 나옵니다. 따라서 A 값이 8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8분의 파이. 자,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G'1 하면은 F' 8분의 1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면 이 시컨트 제곱 2x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8분의 파이지 그러면은 2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분의 1. 그래서 2분의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로 나오겠네요. 2분의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이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100배를 했으니까 답이 25가 됩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저기 스텝 1까지 저기 40번까지 꼭 다 풀어주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마크 시너지도 같이 조금 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본 체계가 확실히 좀 잡혀 있어야 돼서. 아 고생했어요. 토요일은 안 되겠다. 진도 마저 나오고 하니까. 개별 맞춤 들어가고 나면 그때 숙제 검사로 잔소리 엄청나게 할게. 따로따로 얘기할 거라서. 안녕. 우리도 이해 잘 됐니? 다들 괜찮나요? 이해 잘 됐겠지? 잘 됐을 거라고 믿어. 와, 고생했어. 자, 아유 고생했어요. 안녕. 저기 하나 고생했어.